아마도 디지털 소통 비서관 사임 이후에 대한민국 언론 가운데 최초의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남국입니다. 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예, 사실은 우리가 용산 시절에 만났어요. 네. 예,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가기 전에 저희가 사실 그 최초로 뉴미디어 기자들 셋의 네. 매체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제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에서 저희 기자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역할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떠나게 돼서 저희들도 좀 황망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죽지는 않았으니까. 황망하다는 건 좀 아니고. 누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아 그러네. 예. 예, 아이고, 예, 네. 다 그 적확한 언어 선택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백수가 100가지 일로 뭐 과로사 한다고 하는데 정말 백수가 되니까 바쁘더라고요. 예. 예, 집안 가사 일도 좀 돕고요. 가사일? 예. 네, 주로 이제 그 6개월 동안 대통령실에 있는 동안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밀렸던 일들 소화하느라고 좀 바쁘게 지냈었고요. 이제 지역에 계셨던 만나야 될 분들 만나고 또 읽고 싶었던 책들 읽으면서 좀 여유롭게 좀 지냈습니다. 예, 여유롭게. 무슨 책 읽으셨습니까? 뭐 여러 책이 있었는데 꼭 무슨 책을 읽었다 그러면 무슨 책 읽었냐고 할 때 이 답변이 참 곤란한데요. 주로 이제 어학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어학 공부. 네, 네. 예. 오. 제가 유학 가시려고 그러나요? 유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산증인, 실패의 산증인. EBS 영어. 예, 30년 영어 공부를 해도 그 베트남의 그랩 기사님보다 영어가 빨립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어 공부, 어학 공부하고 계셨다. 네. 사실 지금 그 이재명 정부, 그 국민주권 정부의 그 굉장히 여러 성과들이 있지만 그 미디어 측면에서 보자면 그 미디어가 뉴미디어로 확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시대에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역할을 김남국 비서관께서 튼실히 해주고 계셨는데 지금 아직도 후임자를 못 구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국정 철학,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청와대다라고 하면 춘추관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재래식 언론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걸 통한 뭐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주요했고 그다음에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홍보한다라는 것에 좀 주안점을 맞췄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된 정부이고 단순하게 그냥 SNS나 이런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국정을 홍보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여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어떤 미디어로 좀 활용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과거와는 좀 달라진 SNS 활용 문법에 좀 지금 기성 언론, 재래식 언론들이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많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새벽에 막 X로 또 직접 언론 기사들 링크까지 이제 걸어서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전에는 실시간 라이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봐도 국무회의가 진짜 재밌다. 대통령 업무 보고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 이렇게 된다는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알았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게 굉장히 큰 변화다. 처음에 대통령실 그 디지털 소통 비서관 맡으셨을 때 그런 실시간 라이브 같은 걸 혹시 제안하셨습니까? 이제 이거는 순수히 정말 대통령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참모에 라이브를 하자라는 것. 그리고 라이브를 하자는 것에 오히려 참모들은 반대가 더 많았어요. 그때 그 뭐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참모들은 이게 혹여라도 국정의 어떤 혼란이라든가 공개했을 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까봐 공개하는 것 자체를 좀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뭔가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렇죠. 예, 즉각적으로 무덤 같은 데서 이제 일을 맞습니다. 시작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준비 좀 어설퍼도 된다, 좀 실수가 있어도 되니까 우선 공개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이행을 하게 됐고요. 네, 결정을 한 거였고요. 대통령의 결심이 아니었다면 지금 못했습니다. 라이브 못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초기에는 정부 부처 장관님들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장관님들이 어떤 민원이 있으셨어요?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잠이가 이제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즉흥적으로 던지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보고서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정해진 어떤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국무회의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물어보시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시험은 시험인데 이게 그 예상 질문을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래서 장관님들이 그 전날 일정 다 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국무회의 하는 일정도 싹 빼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 그래서 60 넘어가지고 내가 거의 고등학교 시험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야, 좀 나도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좀 줄여주면 안 되겠냐, 이런 민원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구나. 단호히 당연히 대통령께서 단칼에 거절하셨죠. 단칼에 거절.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투명성인 건가요? 그러니까 국정에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에 국민 참여. 네, 직접 참여해 주길 바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보고서에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오는 그리고 장관 책상 위에 올라오는 보고서는 이미 수많은 어떤 스크린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 있는 그 실무자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10년, 20년, 30년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달라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